안녕하세요. 오늘은 군사 영어에 대해서 군사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직업 군인으로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 군사 영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 체제는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한 연합 방위 체제로 출발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나 또 합참 또 연합 사령부 등의 군사 영어를 사용해야 할 직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여 명 이상이 현재 유엔에 또는 다국적군으로서 해외 파병 활동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또 군사 영어는 필수고요. 또 군 내에서 여러 가지 한미 관계나 또 군사 영어가 필요한 직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영어를 잘 하게 되면 군에서 주는 각종 위탁 교육, 즉 대학원으로서의 진출, 또 해외 위탁 교육, 해외에도 많은 학생들을 보내서 국가에서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국내외 대학의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에 많은 학생들을 파견을 하고 있죠. 이러기 위해서는 이 군사 영어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군사 영어는 일반 우리가 영어와는 뭐 별도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국방, 안보, 군사 영역, 이 영역의 주제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는 의미에서만 차이가 있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어 학습과 동일한 개념이죠. 그러나 분명히 이 군사 영어에는 군사 영어에 해당하는 이런 주제들의 핵심 개념이 있고, 또 이 개념들을 어떻게 군사 용어를 잘 사용해서 표현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그런 면에서 군사 영어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기도 하지만 직업 군인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더구나 군에서 상당히 이런 한미 관계나 또 해외의 국제적인 어떤 업무, 이런 해외 파병 이런 데 관심이 많으면 이 군사 영어는 반드시 학습을 해야 하고 또 필요한 과목이죠. 자, 이 박영사에서 이번에 이제 군사 영어 교재가 하나 나왔는데요. 제목은 군사 영어로 배우는 작전입니다. 이게 대학의 군사학과나 국제정치학과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용도로 이렇게 출간이 되었는데, 내용이 상당히 알차고 또 일반 영어 공부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군사 교리의 내용은 굉장히 문장 자체가 논리적인 어떤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학습에 있어서 문장 구조가 아주 정형화된 그리고 표준적인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영어 학습 교재로서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군사 영어를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오늘 한번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내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교재에 나오는 내용은 본인이 제작자이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은 없다는 것을 미리 공지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서문에 보면요,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저죠. 제가 초급 장교 시절에 미 8군에 근무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약 한 40년 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자, 미 8군에 처음에 이제 갔는데요. 회의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미 8군에는 작전체에는 이제 한국군 장교라고는 저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는 전부 다 이제 다 미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대예요. 여단장이 이제 미군 대령이고요. 참모들은 뭐 대위부터 소령에까지 이르긴 참모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카투사가 이제 미군의 병력으로서 이렇게 한 30여 명이 이렇게 근무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이 여단 작전처에 미 8군 여단 작전처에 제가 보직이 되기 전에 사실 한 1년 정도 군 교육기관에서 영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고 갔습니다. 그리고 영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어떤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저의 영어 실력은 상당히 자신감에 넘쳐 있었고요. 또 워낙 학창 시절부터 영어에 대한 남다른 흥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신감을 가지고 미 8군에 이제 갔죠. 갔는데 첫 회의를 하는데 매주 월요일날 이제 여단장 주관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뭐 겸손하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제가 그동안 영어 학습한 거에 의하면 이 정도는 영어는 분명히 알아들어야 하는데 회의 내용을 알 것도 같으면서도 또 모르겠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내가 어떤 회의 결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끄집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우선 내가 군사작전 개념 내용에 대해서 이제 초급 장교다 보니까 잘 몰랐어요. 여러 가지 이제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운 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회의에서 영어로 듣고 충분한 어떤 토의를 할 정도의 군사 영어에 대한 실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이해를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뼈저린 어떤 느낌을 가지고 나와 똑같은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거고 또 군사 영어가 집중적으로 좀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연합합동작전에 대한 전문 지식 등을 학습을 하고 또 이런 것을 고급 수준의 군사 영어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쭉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와중에 사실은 이제 군생활을 하면서 주로 한미 연합 합동작전과 또 미국 관련 분야의 또 해외 파병 분야의 업무를 쭉 담당하다 보니까 사실은 해외에 한 4회 정도 이렇게 파병 경험이 있고요. 또 육군사관학교 영어과에서도 군사 영어를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영어와 관련된 업무를 군생활 한 30년 이상 하는 동안 거의 3분의 1 정도는 사실 영어를 계속 사용하는 직위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옛날 내가 초급 장교 때 고생했던 이런 부분들을 언젠가는 정리를 해서 꼭 교재로 교재를 내어서 나와 같은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후배들에게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책을 이제 육군사관학교 영어과의 교수를 하면서 이 책을 집필을 하고 당시 생도들의 교재로서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도 많은 학교의 군사학과의 학생들과 또 사관학교 등에서 이 교재를 사용해서 군사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의 내용은 주로 연합합동작전에 대한 전문 지식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초급 수준의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 내용 자체만 영어뿐만 아니라 이 내용 자체에도 연합합동작전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교재이고요. 또 이 교재 자체의 모든 문장에 다 한글로 해설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각 용어마다 다 영문 또 한글로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한글로 여러 가지 그 개념에 대한 정리가 자세하게 이제 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군사 지식, 연합합동 작전에 대한 군사 지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의 교재 내용을 쭉 좀 살펴보면요. 우선 1장에는요. 통합 활동, joint activity 또는 뭐 joint action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통합 활동과 원칙에 대해서 주로 나와 있습니다. 전쟁의 원칙이죠. 전쟁의 수준이죠. level of war. 전쟁의 수준에는 이제 세 가지가 우리가 흔히 있어요. strategic level, 전략적 수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operational level, 작전적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하위 수준이 tactical level이에요. 전술적 수준이죠. 그래서 세 개의 전쟁의 수준이 있는데 이 장에서는 이 전쟁의 세 가지 수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의 원칙이에요. 전쟁의 원칙에는 we have 9 principles of war. 우리는 9가지 전쟁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전쟁의 원칙은 인류가 전쟁을 쭉 치러오면서 이 원칙만은 반드시 지켜야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어떤 그런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내서 만든 것이 전쟁의 원칙이죠.
기습의 원칙, 기동의 원칙 등 감명의 원칙 또는 병력 전략의 원칙, 집중의 원칙 등 이런 9가지의 전쟁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전쟁 원칙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휘관계 중요하죠. 우리가 작전 통제냐, 전술 통제냐, 행정 통제냐. 우리는 부대가 완전히 편성된 부대가 그대로 평시 체제를 갖추고 싸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작전을 수행하게 되면 여러 부대가 새로 전투 편성을 하게 되죠. 이 전투 편성을 할 때 지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명령계 통상에 혼란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작전 지휘, 작전 통제, 전술 통제, 행정 통제 이런 4가지의 지휘 관계를 설정해 주는데요. 이 커맨더 릴레이션십에 대한 내용이 이제 3번째 주제고요. 4번째는 이제 합동 작전입니다. 조인트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자, 이 합동작전은 과거에는 육해 공군이 각각 작전을 수행했지만 현대에 이르면서 결국은 육해 공군이 따로따로 각기 싸울 수는 없다는 어떤 경험을 나누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육해 공군이 함께 전쟁을 수행하는 개념이 바로 합동의 개념입니다. 조인트라, 영어는 조인트라고 그러죠. 조인트 오퍼레이션스. 합동작전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합동작전에 대한 어떤 육군의 운용, 그리고 해군, 공군, 해병대 또는 특수작전부대 운용하는 게 이제 운용에 관한 내용이 5장과 5번째, 6번째 주제고요. 그 다음에 지상작전의 이제 원칙에 또 4가지 원칙이 있죠. Tenets of Army Operations. 지상작전의 원칙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도권, 뭐 대담성, 이런 것들이 지상작전의 원칙이죠. 반드시 주도권을 장악해야 되고요. 또 대담한 어떤 대담성을 갖춰야 되고요. 이런 등 지상작전의 원칙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장이고요. 8번째 주제는 전장 편성이죠. Battlefield Organization. 자, 우리가 전쟁을 수행할 때는 전장이 편성이 되죠. 이 전장 편성에는 주로 이제 결정적 작전을 통해서 전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게 우리가 Decisive Operation, 결정적 작전이라고 그러면 이 결정적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여건을 조성하는 작전이 우리가 Shaping Operations, 여건 조성 작전이죠. 이런 결정적 작전과 여건 조성 작전을 전반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하나의 지원 작전 개념이 바로 우리가 Sustaining Operations, 전투력 지속 작전이죠. 전투력 지속 또는 전투력 유지, 이런 작전이죠. 그래서 전장 편성은 크게 결정적 작전과 여건 조성 작전, Sustaining Operations, 전투력 지속 유지 작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런 전장 편성에 관한 논의가 8번째 논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장에서는 전투 지휘죠. 자, 우리가 전장에서 이제 실제로 지휘관이 전투를 효과적으로 지휘를 해야 작전에서 성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작전을 가시화하고 작전 명령을 작성하고 작전 수행을 감독하는 이런 문제를 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Visualization, 작전을 가시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작전 명령서를 마찰의 연속 선상인 이 전장터에서 간명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서 그것을 지시하는 것, 명령화해서 작전 명령으로 지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작전 명령이 복잡하고 또 장문이고 또 여러가지 이해하기 애매한 분야가 있으면 예하 부대에서 작전을 수행하기가 어렵겠죠. 그 다음에 작전을 잘 수행되도록 감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시화와 작전 명령의 작성, 그리고 감독 부분에 대한 전투 지휘, 즉 리더가, 지휘관이 어떻게 전투 지휘를 해야 하는 분야가 이제 챕터 2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챕터 3 이후에는 이제 공격 작전, 방어 작전, 안정화 작전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공격 작전, 방어 작전, 안정화 작전, 작전의 형태와 유형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격 작전이 이제 챕터 3인데요. Offensive Operation입니다. Offensive Operation. 공격 작전의 목적과, 그리고 공격 작전의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공격 작전의 구조, 기동의 형태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envelopment, 포위, penetration, 돌파, 포위 돌파. 그 다음에 뭐 침투, infiltration, 정면 공격, frontal attack.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기동의 형태죠. 공격 작전의 이제 기동의 형태 등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공격 작전의 유형 이제 네 가지 유형이죠. 공격 작전, 방어 작전, 안정화 작전, 지원 작전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방어 작전에 대한 이제 방어 작전의 목적과 특징, 유형 등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 안정화 작전, 스테빌리티 오퍼레이션이죠. 안정화 작전. 그리고 작전 보장 활동, enabling입니다. enabling 작전 보장 활동, enabling operations. 자, 작전 보장 활동, 즉 전투 근무 지원과 정보 우위 등에 대해서 쭉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참고 사항들이 이렇게 정리가 쭉 되어 있어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우리 교리의 내용을 한글로 일단 우리가 그 본문 군사 영어 교육하는 내용 아래쪽에 참고 자료를 이렇게 제시된 내용들인데요. 이런 내용만 사실 학습을 해도 상당한 도움이 되죠. 각 장별로 본문의 내용과 관련된 개념들을 다 정리해서 제공한 내용들입니다. 4장, 6장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요. 5장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6장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그림 정리고요. 자, 이렇게 이제 통합활동 1장의 내용이 Unified Action and Fundamentals 이렇게 통합활동의 원칙 이렇게 작성이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쟁의 수준 이야기했죠. Levels of War or Doctrinal Perspectives. 자, 교리적인 관점이죠. 전쟁의 수준은 교리적인 관점인데요. 이 수준에는 이제 strategic, operational, tactical, based on their effect or contribution to achieving strategic, operational, or tactical objectives. 전술적, 작전적, 전쟁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본을 두고 우리가 수준을 분류한다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이것처럼 이제 우리가 내용이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군사 용어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내용 중에서 본문에 대한 해석 부분이 이제 또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죠. 이런 것처럼 본문의 내용과 해석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제일 하위 개념인부터 시작해서 국가 정책에 이르기까지 하이에르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도식화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제시가 되어 있고, 전략적 수준이죠. 전쟁의 스트래티직 레벨, 전략적 수준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전략적 수준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죠? National Objective,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To achieve National Objective, 전략적 수준. 작전적 수준이라는 것은 strategic objective or operational objective, 작전적 수준이나 전략적 국가적 수준,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개념이고요. 자, 캠페인이라는 어떤 전역에 대한 어떤 개념 설정이죠. 전역은 campaign is a related series of military operations aimed at accomplishing a strategic or operational objective within a given time and space. 이 전역이라는 것은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서 전략 혹은 작전 목표를 달성하고자 수행된 일련의 연계된 군사작전을 우리가 캠페인, 전역이라고 하죠.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사실 영어로 소통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작전적 수준이고요. 이처럼 이제 철수라는 거 뭐냐 이렇게 이제 한글로 좀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자세하게 모든 용어들은 다 설명이 되어 있죠. 요 용어들 사실 engagement는 교전, battle은 전투, 그 다음에 end state 최종 상태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군사 용어들이죠. 이런 용어들은 일반 용어들하고 틀려서 우리가 학습하지 않으면 사실 어렵죠. 소통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최종 상태라는 의미, 자, 최종 상태가 end state인데 어떤 의미냐? 지휘관이 작전 수행에 최종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최종 상태는 작전 명령에 이렇게 수록이 되죠. 기술이 되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전투, 교전, 타격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도 배경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전술적 수준에서의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의 tactics is the employment of units in combat. 전투에서의 부대를 운용하는 게 tactics, 전술이죠, 전술. tactics is the employment of units in combat. employment는 여기서 운용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근접 전투와 전투 지원, 전투 근무 지원 이런 내용들 배경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장이 이제 chapter 1이 전쟁의 통합 활동과 원칙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the principles of war죠. 전쟁의 원칙인데요. 이것은 또 다음 시간에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